추석이 다가오면 부모 세대의 마음은 괜스레 설렙니다. 오랜만에 자식들 얼굴도 보고 손주도 만나고 그동안의 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마트에는 벌써 선물 세트가 가득 쌓이고 방송에서는 귀성길 교통 소식이 흘러나오지요. 부모 세대에게 추석은 여전히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날이지만 자식 세대에게는 점점 의무감과 부담이 겹치는 날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3, 40대 젊은 세대 중 절반 가까이가 명절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끝없는 교통체증, 경제적 지출, 가족 간 갈등, 멈추지 않는 집안일. 부모님은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싶으신 마음뿐인데 자녀들은 오히려 그 만남 자체를 두렵고 피곤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추석에도 가족이 모이지 않는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현실이지만 자녀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추석 한 번, 설날 한 번, 이렇게 반복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외로움 속에 명절을 보내시고 자녀들은 죄책감과 스트레스 속에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모두가 상처를 입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과연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를 외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 세대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왜 점점 무거워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부모 세대도 오해 대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녀들이 추석에 오고 싶지 않아 하는 진짜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집은 아니겠지 하고 넘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쯤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당신의 자녀가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의 집에서도 혹은 이미 당신 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명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싶을 뿐인데 왜 오지 않으려고 할까? 하지만 자녀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그 안에는 나름의 현실적인 이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체증입니다. 명절이면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동하다 보니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주차장이 됩니다. 고향까지 3, 4시간이면 갈 거리를 8시간, 10시간 넘게 차 안에서 보내야 하니 아직 젊은 세대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보다 그 긴 시간의 피로와 고생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명절 선물, 용돈, 기름값과 톨게이트비까지 자잘한 비용이 모이면 적지 않은 지출이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생활비, 대출이자, 육아비로 이미 빠듯합니다. 그들에게 명절은 마음은 따뜻할지 몰라도 지갑은 더욱 무거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 갈등과 잔소리입니다. 오랜만에 모이면 반가움보다 잔소리와 비교가 먼저 따라옵니다. 언제 결혼하니? 직장은 안정적이니? 누구는 벌써 집 샀다더라. 같은 말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모님은 걱정해서 나온 말씀이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압박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댁과 처가, 그리고 가사 노동의 부담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명절은 휴식이 아니라 노동으로 다가옵니다.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수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해야 하니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들 역시 양가를 오가는 부담에 지치고 결국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피로감입니다. 명절은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전후의 준비와 정리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명절이 끝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명절 후에 우울증을 겪는 이른바 명절 블루라는 표현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유가 합쳐져서 자녀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설렘보다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요즘 자녀들이 추석에 고향에 내려오기를 망설이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명절에 내려오지 않으면 단순히 효심이 약해졌다거나 요즘 세대가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그것은 단순히 부모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기에 차마 말하지 못하는 고충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의무감으로만 느껴지는 명절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명절은 더 이상 즐거운 전통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통과 의례처럼 느껴집니다. 어릴 적에는 설레던 귀성길이 성인이 되어서는 부담의 길이 된 것이지요.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한다라는 강박이 더 앞서다 보니 마음속에서 사랑보다는 의무가 먼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대화의 벽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싶으신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 질문이 곧 신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일은 어떠니? 결혼은 언제 하니? 집은 마련했니? 같은 질문은 부모님의 애정 어린 관심이지만 자녀들에게는 내 삶을 평가받는 자리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명절에 가면 또 똑같은 얘기만 하겠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대화가 소통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는 순간 발걸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쉼을 빼앗기는 느낌입니다. 바쁘게 일하고 겨우 얻은 연휴인데 고향에 내려가면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는 것이지요. 도착하자마자 음식 준비, 손님 맞이, 잔심부름이 이어지면 명절은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업무로 변해버립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들은 시댁과 처가를 오가며 더 큰 체력적, 정신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명절이 다가오면 기대보다 피로가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넷째로 비교와 평가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자녀들은 명절에 모인 친척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누구 집 아들은 대기업에 다닌다더라. 누구 집 딸은 벌써 집을 샀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부모님의 자랑일 수 있어도 듣는 이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부모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더라도 자녀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며 마음의 벽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런 반복된 경험이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표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부모님은 잔소리도 비교도 결국은 관심과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자녀 세대는 그것을 통제와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작은 인식 차이가 명절마다 큰 갈등으로 자라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내 상황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마 솔직히 말하지 못하니 결국 행동으로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명절에 가지 않거나 연락을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이렇듯 자녀들이 명절을 피하려는 속마음에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더 멀리서 바라보려는 안타까움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면 마음은 따뜻하지만 동시에 상처받는 일이 많으니 차라리 멀리서 효도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추석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사랑과 부담, 애정과 갈등이 얽힌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부모 세대가 이해하신다면 명절을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를 조금은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석은 부모 세대에게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1년을 버티게 해주는 기다림이자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추석이 다가오면 자녀들의 발자국 소리를 상상하며 마음을 설레게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명절 아침이 되어도 자녀들이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순간의 상실감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요. 부모님께서 자녀를 원망하기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허전함과 외로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들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먹을 것 아껴가며 희생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나를 이해하고 명절이 되면 기꺼이 달려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돌아온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전화기조차 울리지 않는 명절을 맞게 된 것입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이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냉장고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이 가득하지만 정작 나눠 먹을 가족이 없습니다. 송편을 빚으며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던 마음은 쓸쓸함으로 바뀌고 텔레비전 속 풍성한 가족 모임 장면은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자녀의 방문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나를 잊지는 않았나? 라는 물음이 추석이라는 자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오지 않으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가 되어버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지요. 그 순간 부모님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부모님들의 기대와 자녀들의 현실이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한 번쯤은 올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시지만 자녀들은 이번에도 못 가면 서운해 하시겠지라는 부담으로 더 힘들어합니다. 결국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에게는 압박이 되고 자녀의 선택은 부모님께는 외면으로 비치게 됩니다.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현의 방식이 달라 오해가 쌓여가는 것이지요. 추석날 부모님은 자녀들이 오지 않아도 여전히 문 앞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차 소리만 나도 혹시 우리 아이가 온 건 아닌가 하고 창문을 열어보십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명절의 화려한 풍경 속에서 부모님이 흘리는 눈물은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그 눈물에는 세월의 쓸쓸함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의 진짜 바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많은 선물도 긴 시간의 방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얼굴을 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결국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화려한 명절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온기인 것입니다. 추석마다 반복되는 부모님의 서운함과 자녀들의 부담은 사실 서로의 마음을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자녀가 보고 싶고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이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간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명절에 꼭 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삶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대가족이 한데 모이는 모습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오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의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아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들에게도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짧은 전화 한 통, 영상통화 한 번, 정성 어린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은 크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올해는 상황이 안 돼서 길게 못 가지만 마음은 늘 곁에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님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셋째, 대화의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던지시는 언제 결혼하니? 집은 마련했니? 라는 질문 대신 내가 요즘 가장 힘든 건 뭐니? 무엇을 하면 조금 더 행복하니? 같은 대화를 시도해 보신다면 자녀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님이 또 같은 말을 하시겠지라며 미리 벽을 세우기보다 부모님의 관심이 사랑의 표현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명절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꼭 차례상을 크게 차리고 친척들이 다 모여야만 명절다운 것은 아닙니다. 작은 가족 단위로 모여 소박하게 식사만 함께해도 좋습니다. 혹은 꼭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끼리 온라인으로 함께 송편을 빚거나 같은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명절의 형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서로의 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너희가 와서 고생하는 게 미안하다는 말씀 한마디만 해도 자녀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명절의 현실이 힘들다라는 속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는다면 오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대화의 부재이지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긴 시간 함께하지 않아도, 많은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이 곧 명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명절은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들의 효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명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로 바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은 조금 더 이해하고 자녀는 조금 더 표현한다면 추석은 다시금 가족의 온기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추석은 원래 가족이 함께 웃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따뜻한 정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게는 부담이 되고 부모 세대에게는 상처가 되는 날이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명절의 본질은 여전히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점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오지 않아도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너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큰 현실적 부담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서로가 같은 사랑을 품고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못해 오해가 쌓이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오해의 벽을 허물어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은 기대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자녀는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짧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영상 통화로라도 얼굴을 보며 웃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명절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명절은 형식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번 추석 자녀가 오지 못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못 올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상처보다는 이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긴 시간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분이라도 목소리를 들려주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건네주신다면 그날이 부모님께는 가장 행복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추석이 가족을 갈라놓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의 의미는 차례상 위의 음식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가까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막살롱은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드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진심이 오가는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